서울 한남동 한서건설 본사 27층 사장실의 유리창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립니다. 밤 11시 40분. 책상 위에는 아파트 단지 청사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서윤 대표는 설계도의 골조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갑니다. 45세. 짧게 자른 머리, 절제된 화장, 곧은 어깨선. 건축가 출신답게 그녀의 손끝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빛과 구조가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이정하 회장의 말입니다. 서윤은 그 철학을 따라 한서건설을 업계 상위 5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었습니다. 새벽 골조 점검, 안전회의, 협력사와의 조율.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결혼도 출산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 불을 끕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남편 한도훈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집에 들어가도 거실은 어둡고 침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멀어질 때 조용합니다. 한남대교 위. 비가 거세집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시야는 흐릿합니다. 서윤의 검은색 SUV가 다리 중앙을 지납니다. 라디오에서는 재즈가 흐릅니다. 그녀는 핸들을 가볍게 쥔 채 창밖을 봅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비에 번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페달이 바닥까지 꺼집니다. 서윤의 눈이 커집니다. 다시 밟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핸들을 꺾습니다. 차체가 미끄러집니다. 옆 차선의 트럭 경적이 귓가를 찢습니다. 가드레일이 다가옵니다. 안 돼. 충돌. 유리가 깨집니다. 에어백이 터집니다. 차가 회전합니다. 중력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검은 하늘과 쏟아지는 빗줄기입니다. 그리고 어둠입니다. 백색 조명, 규칙적인 기계음, 소독약 냄새. 서윤은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이 눈부십니다. 목을 돌리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술이 마릅니다. 누군가 물을 적신 거즈로 입술을 적셔줍니다. 간호사입니다.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옵니다. 50대 남자, 단단한 목소리입니다. 이서윤 씨, 정신이 드십니까?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이송되셨습니다.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심한 손상이 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움직입니다. 다리는요? 의사가 잠시 침묵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감각이 없으실 겁니다. 서윤은 발가락을 움직이려 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려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다음 날 오후입니다. 병실 문이 열립니다. 남편 한도훈이 들어옵니다. 48세. 잘 차려입은 정장,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 뒤로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따라옵니다. 유다연. 32세. 서윤의 비서입니다. 아니, 비서였습니다. 도훈은 침대 끝에 섭니다. 아내를 내려다봅니다. 문병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서윤은 그 표정을 압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혼하자. 서윤의 입술이 떨립니다. 뭐라고요? 너랑은 못 산다. 불구된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회사도 넘겨. 어차피 이제 일 못하잖아. 유다연이 뒤에서 작게 미소 짓습니다. 서윤은 그 미소를 봅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비서의 붉은 입술, 병실의 감도는 낯선 향수 냄새. 이것은 준비된 순간입니다. 준비해 왔네요. 서류도 가져왔겠죠? 도훈이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놓습니다. 이혼 합의서랑 경영권 이양 동의서. 일주일 안에 서명해. 안 그러면 후견인 신청 들어간다. 서유는 천장을 봅니다. 20년.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외 이미지가 좋다는 이유로, 그는 대표 명함을 받았지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서윤이 모든 것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입니다. 나가주세요. 일주일이야. 생각 잘해. 문이 닫힙니다. 복도로 나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서윤은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귓가로 흐릅니다. 밤입니다. 병실 조명이 꺼져 있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스며듭니다. 서윤은 천장을 응시합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남은 것은 공허함입니다. 끝인가? 정말로 끝인가? 그때입니다. 오른발 엄지발가락에서 무언가 느껴집니다. 착각일까요? 서윤은 숨을 멈춥니다. 다시 집중합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려 합니다. 1mm, 확실히 움직입니다. 서윤의 눈이 커집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2mm, 3mm,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서윤은 작게 숨을 내쉽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직이야. 다음 날 새벽 5시입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들립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름표에는 정민우 물리치료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38세. 단정한 인상, 차분한 눈빛. 그는 서윤의 차트를 확인한 후 침대 옆에 앉습니다. 깨어 계시죠? 서윤이 눈을 뜹니다. 누구세요? 정민우입니다. 담당 물리치료사로 배정됐습니다. 어제 저녁 발가락 움직임 감지됐다는 기록 받습니다. 서윤이 긴장합니다. 그건 민우가 손을 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요추 3-4번 손상에서 이런 조기 반응은 드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민우가 잠시 침묵합니다. 어제 문병 오신 분들 문 앞에서 대화 들었습니다. 제가 듣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요. 서윤은 그를 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동정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해,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결심.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비밀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요? 당신한텐 아무 이득도 없는데. 민우가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검은 표지, 깔끔한 손글씨로 기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의사였습니다. 병원 비리를 고발했다가 쫓겨났지만요. 그때 배웠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일어서야 한다고. 그가 노트를 서윤에게 건넵니다. 기적은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모든 걸 적으세요. 몇 번 움직였는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어느 부위가 반응했는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노트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증거입니다.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오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준비하세요. 지옥 같을 겁니다. 민우가 일어섭니다. 문 앞에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낮에는 완전히 마비된 척 하세요. 연기하셔야 합니다.
당신 남편은 당신이 회복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서윤은 노트 첫 장을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씁니다. 1일차 오른발 엄지발가락 10회 3분 미세한 움직임 확인.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어제와 다릅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입니다. 폭풍 전의 고요 속에서 한 여자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7일차입니다. 서윤은 낮에는 완벽한 환자입니다. 방문객이 오면 눈을 감습니다. 간호사가 체위 변경을 해도 무표정합니다. 다리에 어떤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차트에 하반신 완전 마비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는 다릅니다. 정민우가 문을 열 때 서윤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옵니다. 안에는 고무밴드, 폼롤러, 그리고 그녀의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발목입니다. 민우가 서윤의 발목에 고무밴드를 겁니다. 서윤은 이를 악뭅니다. 발목을 회전시키려 합니다. 1도, 2도,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근육이 불타는 것처럼 아픕니다. 3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서윤의 손이 시트를 움켜쥡니다. 발목이 떨립니다. 5도, 민우가 스톱워치를 봅니다. 30초 유지, 훌륭합니다. 서윤이 힘을 풉니다. 숨을 몰아쉽니다. 민우가 타월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노트에 기록하세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펜을 듭니다. 7일차 발목 회전 5도 30초 유지 통증 710 오전 10시입니다. 병실 문이 열립니다. 한도훈과 그의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시어머니는 70대 날카로운 눈매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내려다봅니다. 이혼 서류는 언제 쓸 거니? 서윤은 천장을 봅니다. 목소리는 약하게 만듭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칩니다. 생각? 지금 무슨 생각을 해? 다리도 못 쓰는 주제에. 우리 도훈이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야. 불구된 며느리 때문에 인생 망칠 순 없어. 도훈은 창밖을 봅니다.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명 안 하면 법원 갑니다. 후견인 신청하면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 되실 겁니다. 서윤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울음도 이제는 통제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입니다. 정민우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강재원 52세 가죽 재킷, 거친 손, 예리한 눈빛, 전직 탐사기자 출신 탐정입니다. 한도훈이라는 인간 뒷조사 부탁드립니다. 재원이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이유는 교통사고가 의심스럽습니다. 새 차였는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재원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냄새나네. 보험금? 아니요. 회사입니다. 한서건설. 부인 명의입니다. 재원이 노트북을 엽니다. 몇 가지를 검색합니다. 한서건설. 자산 3천억대. 이거 제대로 큰 물이네. 며칠 초. 12일차 새벽입니다.
서윤은 무릎을 굽히려 합니다. 민우가 손으로 지지합니다. 무릎이 1cm 올라갑니다.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알아요.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3초만 더. 서윤이 비명을 삼킵니다. 이를 깨물 것처럼 악뭅니다. 무릎이 떨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무릎이 내려갑니다. 서윤이 울먹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7일 전엔 발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무릎입니다. 당신은 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윤이 노트를 봅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각도, 시간, 거리, 모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일차, 무릎 굽힘 1cm, 5초 유지, 발목 회전 15도, 통증 810, 오후입니다. 재원이 민우에게 전화합니다. 자료 나왔어. 만나자. 카페입니다. 재원이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한도훈, 이 새끼 3개월 전부터 수상해. 현금 인출 2천만 원. 정비소 사장이랑 2번 만남. CCTV 확보했어. 봉투를 엽니다. 사진들이 나옵니다. 정비소 앞 주차장. 한도훈이 봉투를 건넵니다. 정비사가 봤습니다. 다음 사진, 정비사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민우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재원이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비서 유다연. 얘도 문제야. 3년 전 남편 있었어. 31세에 심장마비로 사망. 보험금 5억. 그런데 부검 안 했어. 유족이 거부했거든. 의심스럽네요. 더 있어. 그 보험금으로 도박빚 4억 갚았어. 본인 빚이. 그리고 6개월 후 한서건설 입사. 민우가 사진들을 봅니다. 이서윤 씨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아직 때가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특히 브레이크, 사고 차량 확보해야 돼. 어디 있습니까? 폐차장, 경기도 파주. 문제는 3일 후 압수 예정이야. 18일차 새벽입니다. 서윤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발을 바닥에 댑니다. 민우가 양쪽에서 지지합니다. 천천히. 체중을 실어보세요. 서윤이 심호흡합니다. 다리에 힘을 줍니다. 무릎이 떨립니다. 몸이 조금 일어납니다. 3초. 무너집니다. 다시요. 다시 시도합니다. 5초. 무너집니다. 다시요. 7초. 서 있습니다. 민우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10초까지 갑니다. 8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9초. 다리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10초. 서윤이 주저앉습니다. 울면서 웃습니다. 섰어요. 10초 동안 섰어요.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네, 섰습니다. 같은 날 밤입니다. 병실 복도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마스크, 야구 모자. 병실 문을 지켜봅니다. 간호사가 지나가자 휙 돌아섭니다. 엘리베이터로 사라집니다. 민우가 복도를 걷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이상합니다. 간호사실로 갑니다. 방금 치료실 앞에 서 있던 사람 보셨습니까? 네. 누구요? 검은 마스크 쓴. 간호사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민우는 불안합니다. 서윤의 병실로 갑니다. 문을 확인합니다.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우 씨예요? 네. 괜찮으세요? 네. 왜요? 아니요. 그냥 조심하세요. 문 꼭 잠그시고요. 21일 차입니다.
재원이 전화합니다. 목소리가 급합니다. 차량 내일 압세돼. 오늘 밤밖에 기회 없어. 어떻게 합니까? 폐차장 사장 매수했어. 밤 11시에 문 열어준대. 트럭 필요해. 제가 구하겠습니다. 밤 10시 30분 파주 폐차장 앞입니다. 민우가 렌트 트럭을 몰고 옵니다. 재원이 대기 중입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옵니다. 작은 경차. 한 여자가 내립니다. 20대 후반 캡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지영입니다. 언니 차 가져가시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언니요? 유다연이요. 제 오빠 죽인 년. 침묵이 흐릅니다. 지영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오빠가 죽기 전날 밤 통화 녹음 있어요. 다연아, 보험금만 받으면 빚 갚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 다음 날 죽었어요. 심장마비래요. 31살이. 지영의 손이 떨립니다. 부검 못했어요. 다연이가 화장해버렸거든요. 빠르게. 증거 다 없앴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같은 수법으로 재원이 그녀의 어깨를 잡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려고 왔어요. 세 사람이 차량을 트럭에 싣습니다. 서둘러 움직입니다. 폐차장 사장이 손전등을 비춥니다. 빨리들 하세요. 10분 안에 나가야 돼요. 차량이 트럭에 실립니다. 재원이 브레이크 부분을 사진 찍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있다. 절단 흔적 명확해. 트럭이 출발합니다. 폐차장 문이 닫힙니다. 새벽 5시 병실입니다. 민우가 들어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차량 확보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의뢰 중입니다. 서윤이 눈을 뜹니다. 무슨 차량이요? 민우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이서윤 씨의 사고 차량입니다.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절단됐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내일 정식 감정서 나옵니다. 서윤이 천천히 숨을 쉽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남편이 했나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정비소, CCTV, 현금 거래 내역 모두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서윤이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죽이려 했군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서. 서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그녀가 노트를 펼칩니다. 새 페이지입니다. 펜을 듭니다. 21일차. 서있기 10초 성공. 브레이크 절단 증거 확보. 전쟁 시작. 서윤이 민우를 봅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끝까지. 제가 다시 서서 그들 앞에 설 수 있게. 민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합니다. 같은 시각 한서건설 본사 사장실입니다. 한도훈이 책상 서랍을 엽니다. 황금색 열쇠를 꺼냅니다. 손에 쥐고 빙그레 웃습니다. 고지야. 곧 다 내 거야.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납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실에서는 회복이, 그림자 속에서는 복수가, 그리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35일 차입니다. 서윤은 침대 난간을 잡고 섭니다. 민우가 스톱워치를 봅니다. 10초가 지납니다. 15초, 20초, 서윤의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버팁니다. 30초, 서윤이 침대에 앉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민우가 물을 건넵니다. 한 달 만입니다. 30초, 서윤이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손상되면 괜찮아요. 계속하죠. 민우가 그녀를 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전사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병실 문이 열립니다. 한도훈과 유다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50대, 양복, 서류 가방. 변호사 이승민입니다. 도훈이 침대 끝에 섭니다. 오늘로 끝내자. 서명해. 서류를 내밉니다. 이혼 합의서, 경영권 이양 동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서윤이 서류를 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10억 원. 회사 지분 전량 양도 10억? 아버지가 평생 지킨 회사가 10억입니다. 3일만 더 주세요. 도훈이 코웃음을 칩니다. 3일? 뭐하게? 어차피 결론은 같아. 안 쓰면 법원 간다. 후견인 지정되면 어머니가 대신 서명하실 거야.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판단 능력 상실로 간주 가능합니다. 서윤이 도훈을 봅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나요? 도훈이 웃습니다. 차갑게, 처음부터? 아니, 내가 이렇게 쓸모 없어질 줄은 몰랐지.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 깔끔하잖아. 유다연이 뒤에서 손톱을 봅니다. 무관심한 얼굴입니다. 서윤의 손이 시트를 움켜쥡니다. 손톱이 깊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합니다. 알겠어요. 3일 후에 서명하겠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세 사람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서윤이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말랐습니다. 남은 것은 분노입니다. 차갑고 단단한 3일, 단 3일. 같은 시각 강재원의 사무실입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브레이크 감정서, CCTV 사진, 금융거래 내역, 유다연의 과거 기록. 재원이 전화를 겁니다. 검사님, 강재원입니다. 예,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살인미수 정황 명확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증거가 정황뿐이야. 결정적인 게 필요해. 자백이나 물적 증거. 브레이크 절단 흔적은요? 변호사가 정비 실수라고 우길 거야. 돈 주고 산 증언 하나면 무마돼. 더 확실한 거 가져와. 재원이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법은 원래 느려. 미안하지만 기다려야 돼. 전화가 끊깁니다. 재원이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봅니다. 한도훈, 유다연, 정비소 사장, 장기태 전무.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지? 42일차 새벽입니다. 서윤이 보행기를 잡고 섭니다. 민우가 뒤에서 지지합니다. 한 걸음. 천천히. 서윤이 오른발을 앞으로 뗍니다. 10cm. 발이 바닥에 닿습니다. 무릎이 떨립니다. 하지만 버팁니다. 왼발. 다시 10cm.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땀이 등을 적십니다. 병원복이 흠뻑 젖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침대에서 창문까지 3m. 서윤이 창문에 손을 댑니다. 밖을 봅니다. 서울의 새벽입니다. 빌딩들이 불을 켭니다. 걸었어요.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우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네, 걸으셨습니다. 서윤이 그를 봅니다. 이제 나갈 수 있을까요? 병원 밖으로.
민우가 망설입니다. 아직은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위험한 건 여기예요. 여기 있으면 끝이에요. 침묵이 흐릅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후입니다. 복도에 또 그 남자가 있습니다. 검은 마스크, 야구 모자. 치료실 앞을 서성입니다. 간호사가 다가가려 하자 재빨리 사라집니다. 민우가 그 모습을 봅니다. 이번엔 쫓아갑니다.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남자가 빠릅니다. 1층 로비에서 놓칩니다. 민우가 숨을 고릅니다. 불안합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재원에게 전화합니다. 병원에 감시자가 있습니다. 이틀 연속 봤습니다. 서윤 씨 병실 앞을 계속 지켜봐요. 재원이 잠시 침묵합니다. 놈들이 눈치챈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병실 경비 강화해. 나도 사람 보낼게. 밤 10시입니다. 서윤의 병실입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서윤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2일차 보행 3m 성공. 보행기 사용. 시간 제한 48시간. 그녀는 펜을 놓습니다. 손을 봅니다. 떨립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정말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이정아 회장. 허리 한번 안 굽히고 평생을 산 사람. 서윤아, 세상은 내가 포기하는 순간 너를 포기한다. 서윤이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포기 안 해. 다음 날 오전입니다. 한도훈의 사무실입니다. 장기태 전무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문제 있습니다. 뭔데? 사고 차량이 폐차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습니다. 언제? 3주 전입니다. 압세 직전에 누가 가져갔다고. 도훈이 책상을 칩니다. 정비소는? 사장이 잠적했습니다. 연락 안 됩니다. 도훈이 창밖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야? 유다연이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이서윤일 리 없어요. 저 여자 꼼짝도 못해요. 그럼 누구? 침묵입니다. 장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받으시면 바로 법원 가시는 게. 도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일 끝낸다. 같은 시각 병실입니다. 재원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표정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검찰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최소 2주. 서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서명하라고 왔어요. 안 됩니다. 서명하시면 안 돼요. 안 하면 후견인 지정됩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대신 서명해요. 결과는 같아요. 민우가 끼어듭니다. 도망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방으로. 서윤이 그를 봅니다. 도망가서 뭐합니까? 이건 제 전쟁이에요. 제가 끝내야 해요. 재원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브레이크만으론 안 돼요. 자백이나 결정적 물증이. 그때 서윤이 뭔가 떠오릅니다. 금고요. 예. 회사 금고. 아버지가 남기신 금고. 거기 모든 게 있어요. 재원이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무엇이요? 비자금 내역, 계약서, 원본, 임원 횡령 증거. 아버지는 다 기록하셨어요. 장기태 전무 것도 있을 거예요. 민우가 묻습니다. 열쇠는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진짜 열쇠는. 재원의 눈이 빛납니다. 그거면 됩니다. 횡령 증거까지 있으면 장기태를 압박할 수 있어요.
자백 받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서윤이 창밖을 봅니다. 금고는 사장실에 있어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지금 몸 상태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민우가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같이 갑시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 11시입니다. 병실 복도가 어둡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휠체어 한 대가 조용히 움직입니다. 서윤이 앉아 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습니다. 민우가 밉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갑니다. 재원의 차가 대기 중입니다. 타세요. 빨리. 서윤을 차에 태웁니다.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습니다. 출발합니다. 한석건설 본사 앞입니다. 27층 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재원이 차를 세웁니다. 경비가 있을 겁니다. 서윤이 사원증을 꺼냅니다. 제 카드 있어요. 아직 정지 안 됐을 거예요. 만약 안 되면? 그땐 포기하죠. 세 사람이 내립니다. 정문으로 갑니다. 서윤이 카드를 댑니다. 삑. 녹색 불이 켜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7층 버튼을 누릅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숫자가 바뀝니다. 20층, 23층, 25층, 27층. 문이 열립니다. 복도가 어둡습니다. 사장실까지 20m. 민우가 휠체어를 밉니다. 천천히 전진합니다. 사장실 문 앞입니다. 서윤이 열쇠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불을 켭니다. 책상, 소파, 서랍장.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의 흔적들. 서윤이 벽 앞으로 갑니다. 그림 액자를 엽니다. 뒤에 금고가 있습니다. 진짜 열쇠를 넣습니다. 돌립니다. 찰칵. 금고가 열립니다. 서류들이 빼곡합니다. 재원이 카메라를 꺼냅니다. 찍기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세 사람이 얼어붙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세 사람이 숨을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경비원입니다. 60대 손전등을 들고 있습니다. 불빛이 서윤을 비춥니다. 누구십니까? 서윤이 모자를 벗습니다. 최경비님, 저예요. 이서윤입니다. 경비원이 눈을 크게 뜹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왜 여기? 병원에 계신다고.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비원이 휠체어를 봅니다. 금고를 봅니다. 서류를 찍고 있는 재원을 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경비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1층 순찰 중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원이 문을 닫고 나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재원이 다시 서류를 찍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다 찍었습니다. 가시죠. 새벽 2시 재원의 사무실입니다. 책상 위에 사진들이 펼쳐집니다. 장기태의 비자금 계좌, 도급계약 뒷돈 내역, 허위 세금 계산서들. 재원이 휴대폰을 듭니다. 장기태 전무 전화번호 아십니까? 서윤이 적어줍니다. 재원이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구야?
새벽에 강재원입니다. 탐정, 탐정, 무슨, 장기태 전무님, 지금 제 앞에 흥미로운 서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당신이 받은 뒷돈 명세서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뭐, 국세청에 제보하면 횡령으로 5년은 받으실 겁니다. 배임까지 합치면 10년. 가족들 힘들겠네요. 이 새끼가 지금, 아니면, 재원이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한도훈에 대해 증언하십시오. 브레이크 조작 공모, 살인 미수 계획.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침묵입니다. 증거가 있어? CCTV, 통화 녹음, 금융거래 내역. 다 있습니다. 당신 것도 한도훈 것도. 장기태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거칠고 떨립니다. 시간 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자수하십시오. 아니면 이 자료 전부 국세청, 검찰, 언론에 넘어갑니다. 잠깐만. 재원이 전화를 끊습니다. 서윤이 묻습니다. 올까요? 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나오는 법이죠. 다음 날 오전 9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재원과 민우가 차 안에서 대기합니다. 9시 30분. 검은색 세단이 도착합니다. 장기태가 내립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재원이 차에서 내립니다. 오셨군요. 이서윤 그 여자 때문이지? 아닙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잘못은 갚아야죠. 장기태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냅니다. 한도훈, 그 새끼 진짜 미친놈이야. 아내를 죽이려 하다니. 자세히 말씀하십시오. 아내 검사가 기다립니다. 두 사람이 검찰청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시각 병실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이서윤 씨, 퇴원 서류 나왔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한데요. 서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보호자가 저 판단 능력 있습니다. 직접 서명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합니다.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가 검사합니다. 감각 테스트, 근력 테스트. 서윤이 일부러 약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기적에 가깝습니다. 퇴원 가능합니까? 물리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만 법적으로 퇴원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서윤이 서류에 서명합니다. 이서윤,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오후 2시입니다. 한서건설 이사회실입니다. 타원형 테이블에 12명의 이사가 앉아 있습니다. 한도훈이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유다연이 옆에 섭니다.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이서윤 대표의 경영 능력 상실에 따른 대표이사 교체건입니다. 원로 이사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이서윤 대표는 어디 계십니까? 병원입니다. 참석 불가능합니다. 본인 의견도 듣지 않고 표결합니까? 도훈이 서류를 내밉니다. 의사소견서입니다. 하반신 마비, 업무 복귀 불가능.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사들이 웅성입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일곱. 반대? 세 손이 올라갑니다. 기권? 두 손. 도훈이 미소 짓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문이 열립니다. 휠체어가 들어옵니다. 서윤이 앉아 있습니다. 민우가 밉니다. 실내가 얼어붙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제 회사니까요. 서윤이 테이블 끝으로 이동합니다. 이사들을 봅니다. 계속하세요. 구경하겠습니다.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나가.
당장. 왜요? 이사회는 공개입니다. 주주도 참관할 수 있어요. 저 아직 최대 주주예요. 유다연이 속삭입니다. 표결 끝났어요. 이미 가결됐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민우가 노트북을 엽니다. 프로젝터에 연결합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첫 번째 화면 정비소 CCTV. 한도훈이 봉투를 건넵니다. 정비사가 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사들이 화면을 봅니다. 두 번째 화면 브레이크 라인 클로즈업. 절단 흔적이 선명합니다. 전문가 음성이 흐릅니다. 인위적 절단 명확. 고의성 있음. 세 번째 화면 현금 인출 내역. 한도훈 계좌 정비사 계좌. 2천만 원. 사고 3일 전. 도훈이 벌떡 일어섭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서윤이 차갑게 그를 봅니다. 조작이라고요? 네 번째 화면 통화 녹음 재생. 장기태 목소리 정말합니까? 아내를 죽이는 겁니까? 한도훈 목소리 마비만 시키면 돼. 금고는 내가, 회사는 자네가. 5억 준다니까. 장기태 목소리. 알겠습니다. 신뢰가 얼어붙습니다. 이사들이 도훈을 봅니다. 경악, 혐오, 분노.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건. 서윤이 천천히 말합니다. 살인미수였어요. 당신이 브레이크를 끊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아니야. 난 그냥. 마비만. 서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집니다. 마비만 시키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너 지금 걷지도 못하잖아. 휠체어 타고 있잖아. 서윤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습니다. 천천히 힘을 줍니다. 일어섭니다. 실내가 숨을 멈춥니다. 서윤이 섭니다. 혼자 힘으로.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버팁니다. 한 걸음. 도훈을 향해 걷습니다. 두 걸음. 이사들이 숨을 죽입니다. 세 걸음. 서윤이 도훈 앞에 섭니다. 그를 올려다봅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어요. 도훈이 뒤로 물러섭니다. 어떻게 42일 동안 매일 새벽 일어났어요. 아팠어요. 울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 제 회사를 빼앗으려 했으니까. 서윤아. 이제 내 차례예요. 서윤이 테이블을 돌아 상석으로 갑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상석에 앉습니다. 이사들을 봅니다. 방금 표결은 무효입니다. 저는 업무 능력이 있습니다. 직접 걸어서 증명했습니다. 원로 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립니다. 검찰 수사관 5명이 들어옵니다. 한도훈, 유다연. 살인미수 및 사기,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찰칵. 유다연이 소리 지릅니다. 이건 함정이야. 그 여자가 다 꾸민 거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은. 도훈이 서윤을 봅니다. 눈에 증오가 가득합니다. 이서윤, 너. 서윤이 그를 봅니다. 차갑게.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나는 끝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끌려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실내가 조용합니다. 서윤이 테이블에 손을 댑니다. 떨립니다. 민우가 다가와 어깨를 잡아줍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원로 이사가 일어섭니다. 이서윤 대표, 회사를 다시 맡아주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일어섭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입니다. 서윤이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한남대교가 보입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입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43일차. 혼자 걸었습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입니다. 노트를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서윤아. 서윤이 작게 웃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한도훈, 살인미수 및 사기, 배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유다연, 살인미수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서윤은 방청석에 앉아 그들을 봅니다. 수갑찬 손, 고개 숙인 어깨.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 증오가 잃지 않습니다. 연민도 잃지 않습니다. 다만 텅 빈 허공 같은 무언가가 남습니다. 민우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늦가을입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집니다. 서윤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혼자 힘으로. 지팡이도 없이. 햇살이 따뜻합니다. 끝났네요. 민우가 말합니다. 서윤이 하늘을 봅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서건설은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비리 신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협력사 대금을 정확한 날짜에 지급했습니다. 현장 인부들의 안전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회사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분기 실적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협력사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정직한 건설사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서윤은 사장실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서윤과 민우가 남양주의 오래된 병원 건물 앞에 섭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깨진 유리창, 녹슨 간판. 여기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 리모델링 할 거예요. 재활병원으로. 민우가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판결로 받은 배상금 쓸 거예요. 50억? 제게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서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지가 쌓인 복도, 빈 병실들. 하지만 햇살이 들어옵니다. 남쪽 창이 큽니다. 여기 좋네요. 빛이 잘 들어요. 민우가 그녀를 봅니다. 왜 하시려고요? 이거. 서윤이 창밖을 봅니다. 작은 정원이 보입니다. 잡초가 무성하지만 나무들은 살아있습니다. 42일 동안 매일 물었어요. 왜 나만 이래야 하지? 그런데 이제 알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세상엔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민우가 가만히 듣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민우 씨를 만났고, 재원 씨를 만났고, 지영 씨를 만났어요. 혼자였으면 못 일어섰을 거예요. 서윤이 민우를 봅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손이 되고 싶어요. 일어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원장님. 서윤이 웃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서기 재활병원 개원식입니다.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 의료진,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봄입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서윤이 연단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추락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끊긴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이구나. 사람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병원에서 눈 떴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 높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너랑은 못 산다. 서윤이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날 밤 발가락이 1mm 움직였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포기 대신 기록을, 절망 대신 숫자를. 서윤이 노트를 꺼냅니다. 검은 표지의 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는 43일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발가락 10회, 발목 5도, 무릎 1cm. 작은 숫자들이 모여 기적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넘어진 적 없는 사람은 일어서는 법을 모릅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일어서는 게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동시에 압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서윤이 리본을 자릅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민우가 옆에서 웃습니다. 재원도 왔습니다. 한지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비님도 보입니다. 서윤은 그들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병원 옥상 정원입니다. 해질녘입니다. 서울이 붉게 물듭니다. 민우와 서윤이 난간에 기대어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회사, 병원, 재활치료. 서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전보다 행복해요. 이상하죠? 더 바쁜데. 이상하지 않아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벨벳 상자입니다. 서윤이 그를 봅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서윤 씨, 같이 걸어가요.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면서. 평생. 상자를 엽니다. 작은 반지가 빛납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끄덕입니다. 민우가 반지를 끼워줍니다. 일어나 그녀를 안습니다. 저 멀리 한남대교가 보입니다. 불빛들이 켜집니다. 서윤은 그 다리를 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6개월 후입니다. 작은 결혼식입니다. 병원 정원에서. 하객은 50명. 환자들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 목발을 짚은 사람들. 서윤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걸어옵니다. 버질로들을 혼자서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일부는 울고 있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목사가 묻습니다. 이서윤 씨,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정민우 씨, 이분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서로에게 서약을 나누십시오. 민우가 서윤을 봅니다. 저는 당신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겠습니다. 당신이 걸을 때 함께 걷겠습니다. 평생. 서윤이 눈물을 닦습니다. 저는 당신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 함께 웃겠습니다. 평생. 이제 입맞춤을 나누십시오. 박수가 터집니다. 환호성이 울립니다. 어느 봄날 오후입니다. 서윤이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산책입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그때 옆 벤치에 여자가 앉습니다. 휠체어를 탄 젊은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서윤이 그녀를 봅니다. 2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어나 다가갑니다. 실례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붉습니다. 울었습니다. 서윤이 명함을 꺼냅니다. 다시서기 재활병원 이서윤 원장. 저 2년 전에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자가 명함을 봅니다. 서윤을 봅니다. 의아합니다. 지금은? 서윤이 작게 웃습니다. 지금은 걸어요. 매일. 여자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요? 서윤이 벤치에 앉습니다. 여자 옆에. 시간이 걸렸어요. 아팠어요. 울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서윤이 명함 뒷면에 주소를 적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명함을 건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증거니까요. 여자가 명함을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입니다. 희망의 눈물입니다. 저녁입니다. 서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아파트입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민우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녀왔어요. 식탁에 앉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나눕니다.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 내일 계획.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한남대교도 보입니다. 서윤은 그 다리를 봅니다. 2년 전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빗줄기, 브레이크, 추락, 그리고 절망.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떠오릅니다. 따뜻한 식탁, 옆에 앉은 사람, 창밖의 봄. 서윤은 압니다. 추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넘어짐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상처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강함이었습니다. 민우가 묻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서윤이 미소 짓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모든 것에.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둘은 창밖을 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은 더 선명해집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압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날 밤 서윤은 노트를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 다음 장.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펜을 듭니다. 적습니다. 731차. 오늘 공원에서 누군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빛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삶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함께 걷는 것.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기적은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연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은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노트를 덮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릅니다. 서윤은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살아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합니다. 작은 아파트 창문, 그 안에 따뜻한 불빛, 서울의 야경, 수백만 개의 불빛들, 한남대교 흐르는 한강,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명함을 보며 눈물 흐립니다. 희망의 눈물을. 마지막 문장이 떠오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 기적은 번개처럼 오지 않는다. 기록, 연대, 용기가 다리를 만든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5년 후 다시서기 재활병원은 세계 지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매년 500명의 환자가 퇴원합니다. 그중 70%가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한서건설은 국내 건설사 3위가 됐습니다. 윤리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은 여전히 매일 아침 3km를 걷습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밉니다. 정민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다시 땄습니다. 병원 의료원장입니다. 강재원은 사회정의센터를 열었습니다. 약자들의 사건을 무료로 맡습니다. 한지영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다시석이 재활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병원 정원에서 이서윤은 한 여자와 걷고 있습니다. 2년 전 공원에서 만난 그 여자입니다. 둘은 천천히 걷습니다. 나란히 벚꽃이 흩날립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